나는 부자들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몸소 실천한 결과 5년 만에 내가 100년을 일해도 못 이룰 거대한 부를 갖게 되었다. 그도 할 수 있었고 그녀도 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 이 책 웨이 띵킹은 부를 창조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뿌리를 이해하고 체득하기 위해 풍요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웨이 띵킹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방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다. 부모님은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며 우리 6남매를 힘겹게 키워야만 했다. 내가 보고 배운 것은 소처럼 일하고도 다음 끼니와 육성회비를 걱정해야 하는 농부의 삶뿐이었다. 고등학교에도 갈 수 없어 소녀공으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며 힘겨운 시절을 보냈다. 게다가 난독증이 심해 제대로 읽지 못한 탓에 성적은 늘 밑바닥을 맴돌았다. 성인이 되어 어쩌다 시작하게 된 사업으로 10억 원의 빚만 떠안게 되었다. 그때 내 나이가 30대 후반이었다. 그런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날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엄마를 위해 살아내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예전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뼈아프지만 내 실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배경과 실패를 딛고 성공한 1000명의 부자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나는 부자들의 공통된 사고방식을 하나씩 따라하고 완전히 체득했다. 그 결과 5년 만에 내가 목표했던 모든 것을 이루게 되었다. 10억 원의 빚을 안고 파리의 생강에 몸을 던져버리겠다던 실패자에서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개국 30개가 넘는 비즈니스와 계열사를 거느린 글로벌 기업 회장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러한 성장을 가능케 했던 것이 부의 생각, 웨이 띵킹이다. 나는 부자들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몸소 실천한 결과 5년 만에 내가 100년을 일해도 못 이룰 거대한 부를 갖게 되었다. 대부분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부자들의 도구를 모르기 때문이다. 바다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주야장천 자동차 운전 연습만 한다고 바다에 나갈 수 있겠는가? 오기와 객기로 자동차를 몰고 바다로 뛰어든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일만 열심히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 엄마가 먼저 부자가 되어야 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법을 공부해야 하고 돈을 벌려면 돈 버는 법을 공부해야 한다. 이 책 웨이 띵킹은 부를 창조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뿌리를 이해하고 체득하기 위해 풍요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풍요의 생각은 결핍의 생각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풍요의 생각이나 결핍의 생각이나 모두 에너지이지만 그 방향성은 정반대다. 결핍의 생각은 과거에 잡혀 있다. 풍요의 생각은 현재와 미래로 향한다. 그래서 결핍의 생각은 당신의 인생을 제한하고 당신을 벽에 가둔다. 풍요의 생각은 인생의 지평을 넓히고 당신의 벽을 부순다. 당신의 인생을 제한하는 벽은 세상에 대한 믿음, 타인에 대한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생기는 고정관념이다. 부자들은 이 세 가지 벽을 부순 멘탈의 소유자들이다. 당신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 가지 벽을 부수고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나를 구원한 건 부자들의 사고방식, 웨이 띵킹이었다고 힘주어 말할 수 있다. 나는 부자들의 사고방식,
습관, 돈에 대한 태도, 돈을 버는 법칙 등등 내 인생에 지축을 흔들어 놓았던 부자들의 생각의 뿌리를 몸으로 체득했다. 그 과정에서 생생하게 배운 내용을 간절히 성공을 꿈꾸는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다. 사람들은 흔히 결과물만 보고 판단하고 쉽게 포기한다. 하지만 결과물이 산출된 뿌리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포기할 수 없게 된다. 생각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하고 싶거나 시간의 자유를 이루고 싶은 사람, 무엇보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거라 자부한다. 진심으로 성공을 바라는 이들에게 한 줄기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오아시스 같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라던 삶에 가까워져라. 부자가 될 사람은 따로 있고 이제 당신 차례여야만 한다. 1000명의 사람을 스승으로 삼다. 첫 사업에 실패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누군가의 조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너무 무지해서 조언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했다. 당시만 해도 멘토니 롤 모델이니 이런 말이 유행하지 않았다. 그저 혼자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줄 알았다. 지금은 조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런 마음이 부족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 올라타는 건 매우 간단한 일이다. 문제는 지속과 해결이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포기의 욕망과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통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게 멘토와 롤 모델, 더 나아가서 그 분야 전문가의 코칭이 필요한 이유다. 멘토는 내 속에 잠재된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인생의 멘토나 롤 모델을 찾아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성공 방식을 이해하는 게 목표에 도달하는 지름길이다. 만약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진짜 부자를 멘토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는 단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명망이 높다는 이유로 돈이 얼마 없는 사람에게 돈 버는 방법을 자문하거나 아직 돈 버는 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가족이나 친구, 선배에게 인생을 상담한다. 그러면 지금 당신은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그들은 너무나 바쁘고 만날 수 없어요. 만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친분을 쌓을 수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직접 만나지 않고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 책에서 스승을 찾아라. 당신과 비슷한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라. 읽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아예 그 방법을 먹어버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명을 유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당신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이 방식으로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스승처럼 생각하는 연습을 하라.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롤 모델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했을지 상상하는 게 중요하다. 롤 모델에 대해 충분히 공부가 된 상태라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역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많은 스승을 떠올리며 성과 있는 결정을 지속해왔다. 핵심은 1000명의 사람을 스승으로 삼았다는 데 있다. 나는 1000명의 스승을 아주 먹어버려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탁월했다. 결정과 선택의 순간마다 고민 없이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 곁에는 늘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 그러므로 성공을 원한다면 어떻게 할지 고민만 하지 말고 스승을 찾아 벤치마킹하라. 스승의 시선으로 꿈을 향한 여정을 지속하고 문제를 해결하라. 당신도 위대한 목표를 빠르게 완주하게 될 것이다. 100일만 실천해도 누구나 알게 된다. 켈리 델리를 준비하는 2년 동안 나는 100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고 실천했다. 나는 단지 100권의 책을 읽고 실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을 통째로
먹어버리기로 다짐했다. 그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먹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실행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수백 번 다시 읽고 실패해도 계속 따라했다. 그러자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 생각과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방식을 통째로 먹으면서 찾아낸 7가지 실행 도구는 웨이 싱킹의 뿌리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처음에는 적용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니 적용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다. 꿈을 이루기 위한 7가지 법칙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이다. 이 습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성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목표를 분명히 한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듯이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정확한 목적지를 입력해야만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하듯이 인생의 목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사람들의 목표는 생각보다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은 목표라고 할 수 없다. 그건 막연한 꿈에 불과하다. 꿈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보다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정확한 목표 액수를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 초밥 사업으로 1000억 원짜리 사업체를 만들겠다 같은 명료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분명한 목표를 자꾸 되새기면 어느 순간 목표가 잠재의식 속에 내재된다. 이게 바로 신념이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의식보다 3만 배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1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최면을 걸었더니 자기를 치고 간 오토바이의 색깔은 물론 운전자가 쓰고 있던 헬멧까지 모두 기억했다는 사례도 있다. 이렇듯 잠재의식은 인간이 태어나서 보고 느낀 모든 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의식적으로는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잠재의식은 가능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분명한 목표를 잠재의식에 새겨 넣어야 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늘 부자가 될 거라고 말했다. 당연히 막연한 희망사항이었으므로 언제까지라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돌아왔다. 그래도 나는 부자가 되겠다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켈리 델리를 시작하면서 나는 남들을 이롭게 하여 5년 안에 300억 원의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5년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해 놓았고 그때까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자 데드라인을 훨씬 앞당겨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5년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한 뒤에 나는 5년 후에 어떤 집에 살고 있을 것이고 어디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자세하게 상상했다. 그때쯤 우리 회사 직원은 몇 명일지,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지도 상상했다. 이른바 시각화 훈련이다. 2부에서도 더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상상력이 뛰어나다. 상상을 통해 시각화된 것들은 추상적인 명제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다. 그래서 잠재의식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면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힘이 필요하다. 액션 플랜을 세운다. 감나무 밑에서 아무리 입을 벌리고 있어봤자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감을 먹으려면 감나무에 올라가거나 감을 딸 수 있는 긴 장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액션이다. 하기 어려운 걸 하라는 게 아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찾으면 된다. 살을 빼고 싶다면 오늘 할 일 3가지를 정해서 실천하면 된다. 처음부터 하루에 1kg를 빼겠다거나 운동을 2시간씩 하겠다는 무리한 목표를 정할 필요는 없다. 저녁밥을 10분만 더 일찍 먹겠다거나 밥을 한 숟가락만 덜 먹겠다거나
5분만 더 걷겠다거나 하는 등의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지켜나가다 보면 스스로 자신감이 붙는다. 간혹 다이어트를 계획할 때 무슨 운동을 할까부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선 밖으로 나가 걸으면서 앞으로 어떤 운동을 할지 생각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부터 바로 시작하면 된다. 그것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이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어려운 액션 플랜을 도전하고 실행해 나가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그 일이 될지 안 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그 시간을 흘려보낸다. 작은 행동을 하다 보면 될지 안 될지 답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생각만 하지 말고 즉시 행동하라. 나쁜 습관 3가지를 버린다. 나의 나쁜 습관은 술과 소모적인 유희, 파티였다.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술을 끊고 파티를 줄여 얻은 시간에는 책을 읽었다. 사업을 시작하고 딸을 키우면서도 틈틈이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건 나쁜 습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확보한 시간에 읽은 책들은 나의 영혼을 살찌웠고 사업을 더 큰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보이는 곳마다 한 문장으로 정리된 꿈을 적어둔다. 보이는 곳마다 꿈을 언제까지 이루겠다는 문장이 적혀 있으면 그것을 볼 때마다 스스로 자신의 꿈과 데드라인을 상기하게 되어 잠재 의식 속에 목표가 강력하게 내재된다. 나는 300억이라는 숫자를 컴퓨터 비밀번호로 정했다. 화장실이며 냉장고, 거울, 책상, 화장대 등 집안 곳곳에 5년 안에 30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고 써놓았다. 매일 꿈을 100번 이상 외친다. 이루고 싶은 꿈을 한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100번 외치려면 적어도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나는 더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종이에 100번 쓰기도 했다. 쓰는 것은 외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린아이 장난처럼 보이는 꿈 외치기를 멈추지 않은 것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이는 잠재의식에 내 꿈을 각인시키는 일이기도 했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꿈은 내가 의식하지 않은 순간에도 꿈틀거린다. 잠재의식이 내 꿈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내가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먹어 찾아낸 꿈을 이루는 7가지 법칙은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는 큰 차이가 생긴다. 나에게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에게 나는 이 7가지 법칙을 말해준다. 나는 이 일을 꾸준히 반복했을 뿐이다.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에 일단 해보는 사람들은 알 수 있다. 이 단순한 일이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 7가지 법칙이 목표 달성에 강한 뿌리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100일만 실천해도 누구나 알게 된다. 세상의 모든 첫걸음은 보잘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첫걸음을 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게 카운셀링을 받았던 분들이 실제로 이 방법으로 변화하고 꿈을 이루고 있다. 불을 위한 초석, 생각의 뿌리 1. 꿈을 이룬다는 건 사과나무에 비유하면 풍성한 사과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이 뿌리를 내리는 일이다. 겉보기엔 사과나무들의 가지들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 강한 뿌리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불을 창조하는 진짜 필요한 가치를 삶에 뿌리 내려야 한다. 나는 이것을 불을 끌어당기는 7가지 생각의 뿌리라고 말한다.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만드는 건 습관이다. 고로 당신이 진정한 불을 이루고 싶다면
그에 맞는 습관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뿌리, 핵심 가치. 당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인생의 항로를 결정짓는 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의 내면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진짜 핵심 가치를 찾아내야 한다. 핵심 가치를 세우고 결정한 목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핵심 가치를 세우고 결정한 목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삶의 방향성을 견지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핵심 가치란 무엇일까? 핵심 가치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의사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개인이 핵심 가치를 깨닫는 순간 삶의 본질을 흐리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훼손하는 일을 거부할 용기가 생긴다. 당연히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핵심 가치를 발견하면 목표에 도달할 시간과 열정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으며 남은 시간과 열정으로 또 다른 목표를 이룰 수도 있다. 당신의 핵심 가치가 명확하게 정해지면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해진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 번창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진다. 내 안에서 이미 지향하고 있던 가치를 명확히 찾으면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이 핵심 가치를 적용해 결정하라. 우유부단, 작심삼일, 중도 포기 등의 말은 당신과 관계없는 말이 될 것이다. 핵심 가치는 중요한 순간에 빠른 결정과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다. 회사에서 일할 때나 자녀와 배우자, 친구와 관계를 이어나갈 때도 이 핵심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면 더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당신은 이제 자신만의 핵심 가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었다. 핵심 가치를 깨달은 후에 해야 할 일은 목표와 꿈을 설정하는 것이다. 목표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무한 능력의 세계로 이끄는 장치다. 두 번째 뿌리, 결단력.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했다. 이제 당신은 핵심 가치를 기준으로 목표를 정했다. 변명의 여지 없이 당신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에, 부자가 되는 일에, 사업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몇 달 후에 만나보면 여전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서 말로만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허언을 내뱉는 것이다. 심지어 몇 년째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기적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늘 조언한다. 지금 당장 결단하라.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문제점이 아니라 그 해결책에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결단해야 한다. 그리고 결단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하라. 내가 존경하는 미국의 동기부여가 토니 로빈스는 결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결단은 행동으로 옮겼을 때만 가치가 있다. 목표 성취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진정한 결단을 내리는 일이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크게 대성한 사람들은 가치 체계가 확실하고 인생의 목표가 명확했다. 그래서 일단 결단하면 행동으로 옮겼다. 결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일종의 행동임을 명심하라. 결단을 자주 내리면 내릴수록 더 훌륭한 결단을 할 수 있다.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면 온몸이 근육통에 시달린다. 그러나 근육통을 온전히 겪고 나면 같은 중량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근육을 갖게 된다. 결단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걱정이 앞서고 안 되는 것들만 떠오르겠지만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종전의 삶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활력을 갖게 된다. 세 번째 뿌리, 선언. 아무리 확고한 결단도
머릿속에만 있다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선언하라. 자신의 삶을 진취적으로 이끄는 사람은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결단을 내린 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나는 결단과 선언을 즐긴다. 그래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생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선언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선언하는 일이다. 선언은 탈선하지 않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또 여러 갈래로 나뉜 길에서 한눈 팔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작업이다. 선언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네 번째 뿌리, 믿음. 모든 성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나를 사랑하는 일의 핵심은 없음보다 있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나는 집이 있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한국 여자이며 건강하다는 사실에 집중했다. 그리고 매일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나를 믿기로 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 허황된 꿈을 꾸면서도 한 채 의심도 없이 꿈을 이루기 위해 전진한다. 그들이 과연 자신의 성공을 저절로 믿게 된 것일까? 아니다. 그들은 믿기로 결단한 것이다. 그렇기에 그 결단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붓는다. 만약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이런 믿음의 힘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강연할 때마다 청중과 함께 외치는 구호가 있다. 그도 할 수 있고 그녀도 할 수 있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어. 지금까지 실패만 했고 생각처럼 잘 된 적이 없었기에 앞으로도 안 되리라 생각하는가? 남은 인생은 그냥 믿으라. 당신이 생각하는 청사진을 상상하면서. 그러면 그 믿음이 당신을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줄 것이다. 다섯 번째 뿌리, 신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믿음이 의식 속에 있는 것이라면 신념은 무의식 속에 존재한다. 의식 속에 있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은 쉬이 바뀌지 않는다. 의식 속의 믿음은 당신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무의식 속의 신념은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현하여 이후 자취를 감춘다.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당신은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가? 아마 쉽게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방법으로 믿겨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믿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신이 이 물음에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려면 무의식 속의 세상에 강한 신념을 심어야 한다.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다. 자신에 대한 믿음은 몇 점인가?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불씨가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 자신에 대한 믿음이 1에서 5점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 삶의 우선순위에 자기 자신을 두어야 하고 사랑하는 일에서는 타인보다 자신을 우선해야 한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겠는가? 누구나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지만 그 중에 최소 1시간 이상은 오로지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시간을 써야 한다. 당신이 짐작한 대로 나는 내 자신을 100% 믿는다. 그러나 처음부터 믿었던 것은 아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믿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운동과 명상, 선언과 독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활동이다. 의식 속의 믿음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 신념이 되게 하려면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인간은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감을 얻는다. 습관 하나를 바꾸면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복리로 인생을 성장시킨다. 그러면 무의식 속에 자신을 믿는 마음이 신념으로 변하게 된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반복, 또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6번째 뿌리, 확신. 강한 확신은 6번째 뿌리인 굳은 신념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확신할 수 없다면 신념의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신념이 확신으로 강화되지 않는 이유는 잠재의식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믿음과 신념이 완전해질 때 비로소 확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이 확신 단계에서 무너진다. 목표를 향해 잘못된 생각들이 자꾸 결단과 행동을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제 정말 확신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 책을 덮는 순간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 두 눈은 명료하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온몸의 근육이 무언가를 하지 않고서는 못 견딜 정도로 안달이 나 있어야 한다. 무엇이든 당신이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 남이 당신을 믿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모든 게 허상이다. 7번째 뿌리, 질문. 카메룬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 자신에게 질문하라. 질문하는 자는 답을 피할 수 없다. 자신의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룬 사람들은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질문은 시간과 애정을 쏟은 만큼 깊고 많아진다. 어린아이의 질문이 위대한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몰입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몰입하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한 기발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질문의 진정한 묘미는 자기 자신에게도 던질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부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뿌리인 질문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정도로 강력하다. 어떤 일을 대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은 참 중요하다.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함으로써 답을 내는 과정은 내적 성숙을 도모한다. 질문이야말로 부를 이루는 핵심 뿌리다.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코로나에 걸리거나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떡하지? 경기가 더 나빠지면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비대면 시대, 내가 새롭게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지? 코로나19가 끝나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강점은 뭐지? 차이가 느껴지는가? 문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거나 걱정하는 일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답을 내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부를 이루고 시간 여유가 있는 성공한 사람들도 어려운 건 우리와 매한가지다.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할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답을 찾으면 곧바로 실행에 옮긴다. 나는 지금까지 왜 띵킹의 본질인 7가지 생각의 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생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잘 키워내 당도 높은 사과를 얻는 일과 비슷하다. 어떻게 하면 알이 실하고 단맛이 가득한 사과를 딸 수 있을까? 그런 사과의 무게를 버틸 가지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 물음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좋은 사과를 얻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사과가 열리지 않도록 가지를 치고 솎아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극한의 상황을 이겨낼 튼튼한 뿌리가 땅속 깊숙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른 채 꿈을 이루겠다고 장담한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열정이 가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뒷심을 발휘하지 못한다.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에 지쳐 포기하고 만다. 뿌리가 아닌 타과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먼저 씨앗을 심은 다음 강한 뿌리를 내리는데 집중해야 한다. 잠재의식 속에 이 뿌리를 심고 정성으로 키운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꿈은 언젠가 현실이 될 것이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는 게 중요하다. 꿈은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꿈을 향해 도약할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늘도 감동하는 법이다. 단 한 번도 한 가지 일에 온전히 미쳐본 적도 없고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정성을 다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는가? 그러므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라. 당신이 심은 목표는 때가 되면 자연스레 수확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는 주요 목차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 인생의 윗바닥에서 싹튼 부의 씨앗. 그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다.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는 없다. 세 가지를 결단하다. 1000명의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다. 한 단계 성장을 위한 마중물 같은 것. 100일만 실천해도 누구나 알게 된다. 돈과 공헌, 그리고 인격까지 완성됐대. 당신은 이미 성공의 불씨를 얻었다. 그 모든 비밀은 웨이 띵킹에 있다. 제2부 불을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 불을 위한 초석. 생각의 뿌리 1. 불을 위한 초석. 생각의 뿌리 2. 불을 위한 초석. 생각의 뿌리 3. 웨이 띵킹의 정수는 시각화다. 웨이 띵킹의 6가지 시각화 방법. 내가 만난 부자들은 확언의 대가였다. 그러니 선언하고 또 선언하라. 인생의 수레바퀴를 균형 있게 디자인하라. 내가 생강에서 한 번 죽었듯이 나는 그때 동행의 아름다움을 배웠다. 저자 켈리 최. 현재 유럽 11개국 1200개 매장, 연 매출 5,400억 원이라는 고속 성장을 이룬 글로벌 기업 켈리 델리의 창업자이자 회장이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지만 첫 사업의 실패로 10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후배와 만난 자리에서 저 커피값은 누가 내는 거지를 고민했을 만큼 힘겨운 나날을 보내기도 했다. 40이 넘은 나이에 무일푼으로 인생 제2막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2년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공부는 다 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사업 공부에 매진하여 세운 회사 켈리 델리는 매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100년 기업이 되기 위한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는 언제나 행복을 1순위로 삼고 이를 기업 문화에도 적용하여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직원, 가맹점주, 파트너사, 고객, 나아가 전 인류까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실천법의 하나로 저술과 강연, 유튜브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이 깨달은 인생의 비밀들을 널리 전하며 많은 이의 인생 멘토가 되어주고 있다. 덕분에 삶이 바뀌었다는 메시지를 동력 삼아 오늘도 최대한 많은 이에게 희망의 에너지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